안녕하세요, 류승입니다. 오늘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한국 여자바둑리그도 어느덧 정규리그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하위팀의 반격이 어찌나 거센지 상위팀이 앞으로 한 발짝 떼기가 어렵습니다. 매주 라운드가 펼쳐질 때마다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지금 이제 순위표를 보지 않으면 어느 팀이 1등인지도 네. 가물가물합니다. 자, 포스트 시즌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안개 속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10라운드 4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순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 자, 오늘은 4위의 여수거북선 그리고 6위의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자, 두 팀 순위 차도 크게 나지 않고요. 승수도 단 1승 차밖에 나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거북선은 5승 4패,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4승 5패, 단 1승 차이뿐이 나지 않습니다. 자, 1위가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7위 그리고 8위까지 크게 승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수거북선이 지금 오늘 3승으로 만약에 팀이 이기게 되면 선두가 돼요. 공동 선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경기 두 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양 팀의 키플레이어 먼저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이현욱 감독이 이끄는 여수거북선입니다. 이진영, 송혜령 선수가 키플레이어에 선정이 됐네요. 기세를 이어가라. 예, 저번 라운드에서 그 전승자죠. 김채영 선수를 꺾으면서 송혜령 선수 완전 살아나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번 라운드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송혜령 선수 이 기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맞서는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키플레이어 만나보겠습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에서는 이영신 감독이 선정이 됐네요. 예, 이영신 감독 개인 통상 최초 50승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려면 오늘 팀원들이 잘해줘야 되겠죠? 네, 선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 창단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이영신 감독 이 최초의 기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오랜만에 출전한 김노경 선수가 김다영 선수를 만났네요. 네, 김노경 선수 감독님 보여드릴게요. 김노경 선수 지금까지 팀원들이 워낙 잘해줘서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정말 김다영 선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전 자리를 꿰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의 이 출사표처럼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네, 김다영 선수 이제 4연승 고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팀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포항 포스코케미칼도 상위권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겠죠. 자, 이국 선수들도 만나봐야겠죠. 자,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삼지명 권주리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김혜민 선수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이제 라운드가 몇 번 남지 않았는데 김혜민 선수 지금까지 잘해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김혜민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자, 권주리 선수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3국 선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매치도 상당히 재미있게 짜였습니다. 송혜령 선수와 박지은 선수의 만남인데요. 예, 송혜령 선수 감독님 신뢰 되찾기 이렇게 했어요. 예, 저번에 인터뷰 때 여수 팀의 그 이현욱 감독이 잘못하면 이제 주전을 빼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자 이제 송혜령 선수 슬슬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예. 송혜령 선수 상당히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박지은 선수 오랜만이야 라고 반가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오더 상당히 재미있게 짜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1국에서 만나는 선수들은 오늘이 첫 만남이고요. 그리고 3국 이 송혜령 선수와 박지은 선수도 상당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대국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과연 오늘 양팀 어떤 경기를 펼쳐줄까요? 자,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3연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 모두 내기를 이 화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오늘 낮에 열렸던 용성전 결승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5번째 수까지 이렇게 똑같이 뒀는데요. 예, 김혜민 선수 이제 그냥 받았네요. 자, 권주리 선수는 좌악기 하나 걸치는 진행만 해두고 좌상기로 향했습니다. 선수들의 출사표만 보더라도 정규리그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포스트 시즌의 향방이 오리무중이거든요. 예, 지금 1등이 6승 4패란 말이에요. 팀 전체 성적이. 그리고 그 밑으로 다 이제 승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 최하위의 서귀포 70리가 3승인데요. 예. 서귀포 70리도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나머지 판을 다 이기면 50%를 맞춰 놓게 되면 이제 다승 팀 개인 승수 여하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김혜민 선수가 이 초반 4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대국에서는 권주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2019년에만 3번을 만났는데요. 권주리 선수가 2승 1패 2판을 가져갔어요. 보통 이제 좀 그래도 나이가 많은 기사가 처음에는 상대 전적이 좋다가 이제 좀 어린 기사가 따라붙는 보통 그런 상대 전적이 많죠. 그런 케이스가요. 네, 두 선수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여기까지 두는 것이 정석인데 뭐 이렇게 손 빼는 것도 많이 나오죠. 날짜를 굳혀놓으면서 그러면 100은 이쪽을 둔다면 흙이 두지 않은 이 자리를 100이 이렇게 가는 수가 많이 나오죠 또. 프로들의 바둑에서 이 진행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예. 사실 밭전자는 이 째고 나오는 수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예, 뭐 이렇게 째면 100도 뭐 여기서 이쪽을 그냥 걸쳐가는 것도 있고 당장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백이 굳이 이렇게 갈라지는 진행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깨를 짚게 되면 그거는 흙이 이제 이렇게 하나 밀어서 이렇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면으로 이렇게 뭐 나가는 것을 좀 더 좀 약간 애매한 간격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일단 김혜미 선수는 그냥 무난한 3-3 침입을 했어요. 좌상귀에서 한 차례 3-3 정석이 진행이 됐는데요. 우상귀에서도 3-3 진행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흙이 어떤 방향으로 막는 것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이 맞고 나서 그 다음의 그 진행을 봐야 되는데, 흙이 여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축은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모양과 같은 이 정석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되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날짜를 두게 되면 여기와 똑같은 그럼 지금은 여기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쳐서 축이 되거든요. 그럼 이 결과는 흙이 괜찮죠. 그러면 백도 축으로 바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젖혀놓는 수법은 있어요. 김주리 선수는 반대쪽으로 맞고 그냥 늘었다는 건
어차피 여기는 내가 이곳을 하나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모양을 형성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는 그냥 서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가운데 자리를 화점에서 미리 붙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귀를 하나 지켜놓은 상태에서 모양을 펼치기 때문에 여기에 큰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인데요. 자, 간명하게 처리할 듯 보입니다. 백도 뭐 가장 무난한 수는 이렇게 날일자인데 그럼 흙도 이제 마음 편하게 손을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벌릴 수도 있고 요즘에는 여기 굳혀져 있으면 흙이 이런 간격도 많이 둡니다. 그곳이 딱 적절한 간격인가요? 글쎄요, 저는 뭐 다 있어 보여요. 이쪽을 두면 여기는 좀 더 단단한 형태가 되지만 이쪽 침투에 있어서 약간 흙이 백을 공격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고요. 이곳은 반대로 여기는 백이 이제 침투하기가 약간 간격이 애매하고 여기는 좀 넓기 때문에 이쪽을 삭감하기는 좋지만 흙도 뭐 백이 여기를 좀 어정쩡하게 두는 것은 뭐 간격이 뭐 썩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판단일 수 있겠죠. 이곳 이렇게 두는 거는요. 인공지능은 여기를 더 많이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로들도 이렇게 두는 간격을 좀 더 많이 두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연 권주리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요? 방향은 우변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좌악이 쪽도 크기는 한데 그래도 우변을 펼쳐놔야 좀 큰 모양이 하나 있어야 무난한 수를 선택했네요. 자, 첫눈에 좀 눈에 띄는 자리로 손이 향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는 백도 흙이 이쪽까지 흙돌이 오게 되면 우변과 하변이 어우러지면서 큰 모양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방향은 이 하변 쪽 어딘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변 쪽 어딘가라면 일감은 어디가 될까요? 글쎄요, 뭐 여기 한 칸이나 두 칸,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돌이 위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막상 흙이 또 받아주게 되면 흙도 여기 집을 지키면서 두기 때문에 좌변이 좀 폭이 넓어지긴 하지만 백도 하변을 흙에게 내어주게 되면 실리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한 칸으로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합니다. 자, 중앙보다는 3선으로 깊게 파고 들었습니다. 자, 권주리 선수 지난 시즌 5승 5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권주리 선수가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오전으로 좀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권주리 선수가 그 일찍 자나 보죠? 상당히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늦게 치러지는 대국보다는 오전에 치러지는 대국이 권주리 선수의 이 바이오 리듬에 좀 맞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보통 생활 패턴이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히 기사들은 또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은 오전 대국이 훨씬 편할 거고요. 왜냐면 또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밤늦게 대국은 좀 컨디션 조절에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혜민 선수는 어떨까요? 김혜민 선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기 때문에 네. 전천후지 않을까 싶은데. 오전, 오후 다 가능할까요? 자, 김혜민 선수 지난 시즌에는 8승 5패를 기록을 했고요. 자, 이번 시즌 7승 2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근데 김혜민 선수를 보면 항상 그래도 성적이 꾸준한 것 같아요. 항상 좀 어느 정도는 해주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혜민 선수가 리그 전체적으로 단 한 번도 이 10승 고지를 밟은 적이 없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뭐 꾸준하기는 한데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또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는
글쎄요. 지금 7승 2패니까 오늘까지 5판이 남은 거거든요. 그럼 뭐 3승 2패만 해도 10승 고지는 밟을 수가 있네요. 네, 올해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몇 라운드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혜민 선수와 인터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김혜민 선수만 보면 이 동안은 유전이다라는 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 어쩌라고라는 그렇게 딱 표현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도네요. 아, 그 유전자가 부럽네요. 예, 지금 흙이 일단은 한 칸을 뛰었어요. 뭐 이곳을 벌릴 수도 있지만 위에서 붙여가서 여기를 이렇게 틀어 막히게 되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일단 뛰어나와서 이쪽으로 진출해야 여기 좌변의 백 모양도 좀 지울 수가 있고 이게 일단 돌이 좀 강해져야 또 하변도 좀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하변에 압박을 해야 우변의 집을 또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뛰어나온 거죠. 백도 여기서는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 뛰는 것도 좋고 벌리는 것도 좋고 일단은 벌리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이 귀 쪽에 붙이는 교환은 하지 않았는데요. 뭐 하나 붙여넣는 것도 뭐 악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벌렸고요. 흙도 나릴자로 하나 둘 수도 있거든요. 예, 나릴자로 하나 뒀고 받았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되도록 간명한 길로 좀 이끌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알기 쉽게 선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흙이 귀 쪽에 나릴자 하나는 선수를 했고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해봐야 할까요? 뭐 여기 한 칸 뜀이나 두 칸 뜀 정도도 무난해 보이고요. 어깨를 짚는 것은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둔다면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둬서 백이 뭐 받아주면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실리로는 좀 손해지만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면 좀 안정감이 있고요. 여기서 아무것도 두지를 않고 그냥 이 자리나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수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둔다면 사실 이수죠. 이수는 다음에 이렇게 두는 것도 뭐 좀 엿보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면 백도 뭐 여기를 하나 띄워 놓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서 여기 돌이 하나 놓여지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도 약간 엷어 보이기도 하고 백이 째고 나오는 것이 여전히 좀 걸릴까요? 이런 자리요. 네. 그런데 또 여기가 이런 모양에서 항상 여기 두는 수법이 좀 있죠. 예. 이게 남아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 어깨 짚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두는 것은 약간 엷어 보이고 뭔가 하나 둬서 두텁게 좀 해놓고 그리고 어깨 짚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자, 권주리 선수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단단한 선택인데요. 예. 뭐 이 자리를 두게 되면 백이 여기에 손을 빼서 다시 한번 이곳을 막게 되면 그냥 숨이 턱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이 한 칸 뜀은 그냥 일감으로 생각해도 이 자리 말고는 별로 떠오르는 수는 안 보여요. 잘 다른 수법은. 이수를 예방하려고 이런 데 치받아 놓는 건 흙이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너무 악수교환이라 이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자, 김혜민 선수 다음 행마를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뛰는 수 말고는 뭐 마땅한 수가 잘 안 보이고 김혜민 선수도 바둑 스타일 자체가 무난한 선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띄워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결정을 했을까요? 역시 무난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였고요. 이제
권주리 선수의 다음 선택이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까지 어깨를 짚어갈지 아니면 이곳을 어딘가를 두지 않으면 백이 반대로 이런 데 오는 자리가 너무 좋죠. 이 흑돌도 압박하면서 여기 집이 좀 크게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자리를 흑이 어딘간 둬야 될 텐데 이렇게 두자니 갈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치 받고 끊을 수가 있고 단단하게 둔다면 이 자리인데 이거는 백도 뭐 이렇게 하나 받아놓게 되면 좌변에 어느 정도 집이 나기 때문에 흑이 약간 불만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는. 이 정도로는 충분치가 않고요. 뭐 이 정도 하고 손을 빼고 뭐 우변을 굳혀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바둑이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싱겁죠. 네. 예,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 그냥 손을 빼기에는 백의 이 눈목자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예. 어깨 강하게 둔다면 어깨를 짚는 거고 아니면 이 날일자나 이 두 칸 정도 뭐 하나 두어놓고 백이 받을 때 손을 뺀다거나 그런 것이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요. 과연 권주리 선수는 좀 이런 장면에서 바둑 스타일이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자, 권주리 선수의 기풍이 이 장면에서 좀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네요. 자, 김혜민 선수는 최근 여자 바둑리그 5연승,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3연승 중입니다. 계속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한 선수는 오늘도 기세를 이어갈 거고 한 선수는 이제 끊기게 되네요. 네. 자, 권주리 선수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나란히 3연승을 거두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3연승을 거뒀고요. 사실 초반 부진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초반 부진이 상당히 깊었잖아요. 그렇죠. 뭐 주장인 박지은 선수가 연패 중이었고 팀도 계속해서 연패 중이어서 올해는 이 명문팀 포스코 케미칼이 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 못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7라운드부터 완전히 달라졌고요. 7, 8, 9라운드 모두 승리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6, 7, 8. 권주리 선수 상당히 단단하게 두네요. 예, 무난한 선택을 했죠. 예, 여기를 두면 이제 손을 빼면 뭐 이렇게 붙여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그럼 흑도 요거는 하나 밀어놔야 되고 백이 여기를 늘었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밀어갈지 아니면 이쯤 해놓고 뭐 여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긴 한데 집으로 아주 큰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 해놓고 뭐 여기를 입구자나 이런데 날짜 하나 지켜놓게 되면 여기 귀 쪽도 거의 집으로 확정 지을 수 있고 뭐 우변까지 집이 크게 나겠죠. 이러면 아주 유연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2, 3, 4, 5, 6. 밀지 않았습니다. 예, 날일자로 뒀는데요. 백이 받아달라는 건데 이 자리는 백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받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밀면서 흑이 이제 선수를 뽑을 수 있고 이 정도라면은 흑도 만족스러운데요. 여기서 백이 뭐 이곳을 이렇게 침투를 한다던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흑이 여기를 둔다면 뭐 이 자리나 이런 정도인데 사실 여기도 좋기는 좋아요. 근데 과연 김혜민 선수는 여기를 받아줄까요? 네, 자, 김혜민 선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변 침투를 선택했네요.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 두 선수 모두 초반부터 뚜벅뚜벅 두텁게 짜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여수 거북선의 든든한 주장 김혜민 선수입니다. 최근 여자 바둑리그 5연승이고요. 흑번 승률을 보니까요.
흑으로는 6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김혜민 선수는 좀 두텁게 두다가 한 방에 그냥 상대를 부러뜨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흑이 좀 더 승률을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전승이군요, 흑으로는. 네, 흑번으로는 아직까지 한 판도 지지 않았고요. 100번으로는 1승 2패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백이 이곳을 침투를 했고 흑은 여기 한번 다가오니까 백이 일단 중앙으로 뛰어나갔는데요. 흑이 이곳을 붙여서 백이 늘어주면 그럼 이돌이 지금 미생 아닙니까? 그럼 그 가운데 자리를 이런 식으로 갈라 나오는 자리가 좋죠. 그런데 흑이 여기를 붙일 때 백이 여기서 이렇게 순순히 늘어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런 데를 젖혀서 6, 7,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적당히 타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철주, 말뚝 박는다 그러죠. 이렇게 말뚝을 박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백은 그냥 한 칸 뛰면 오히려 돌이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과 이 돌이 연결되면서 둘 수 있는 그런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자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돌이 연결이 되면 여기 또 침투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런데 입구자를 하나 가서 여기를 받으면 이런 자리 이렇게 두면서 이거 침투를 할 때 여기에 백돌이 놓여져 있으면은 더 침투가 용이해지고 뭔가 이렇게 되면서 돌이 연결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뭔가 연결이 되는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5, 자, 입구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을 흑이 갈라가면 백은 응수를 하지 않고 여기 뛰는 자리가 좋죠. 이쪽 방향으로 뛰어나오면서 여기 집을 찌그러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데 두면 상대도 여기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가 좀 눈에 보여요. 그 자리 좀 아플까요? 예, 이곳 두게 되면 여기 이렇게 둥그레지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돌이 놓일 때 다음에 이런 데 침투가 강력해지거든요. 네, 5, 6, 7, 8, 9. 자, 하변 쪽 백돌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선공일까요? 백은 뭐 아래로 봤겠죠. 예, 이렇게 일로 이으면 이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흑도 이것 하나 들여다본 건 여기는 뭔가 큰 수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백이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두더라도 여기 들여다보는 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뭔가 좀 약간 뭔가를 노려보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 같아요. 이 자리는 일단 한눈에 보일 때 딱 뭔가 괜찮아 보이는 자리면 보통 좀 수익기를 좀 하더라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30초. 권주리 선수는 백 모양에 대해서 조금 흠집을 남겼습니다. 네, 자,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혜민 선수 8, 귀 쪽으로 향할까요? 14번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짚어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면요. 예. 그 자리를 제외하고 또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자리 좀 떠오르실까요? 그러면 뭐 중앙으로 그냥 한 칸 뛰는 정도. 이 자리도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뭐 악수 없다. 그런 격언이 있듯이 뭐 이 자리도 무난하긴 한데 어떤 흙의 모양이나 돌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 수는. 근데 이 자리는 여기 안정을 취하면서 이쪽 방면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고 이 자리를 선택했는데 네. 그런데 이 수는 물론 이 흑도를 압박하는 수법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지금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상변은 백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닐까요? 예, 백이 뭐 큰 집이 나거나 흑이 둔다고 흑이 큰 집이 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닌데 일단은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를 뒀어요. 여기서 흑이 뭐 이렇게 입구자로 일단 나올 수도 있고 8, 예,
붙이는 것도 뭐 일단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려는 수법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 권주리 선수 붙여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일단 젖히고 싶고요. 이쪽으로 옆으로 늘었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밋밋하게 이어주는 것은 약간 좀 애매하고 여기서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네. 뭔가 좋은 수가 없을지. 흙이 이처럼 받는다면 사실 백이 떠올려 볼 수 있는 응수는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30초. 위쪽으로 뻗는 수, 예. 네, 그리고 있는 수, 있는 수, 그리고 호구 정도 아닐까요? 여섯, 치는 정도. 일곱, 여덟, 아홉. 3가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여기를 넣는 건 네. 딱 붙여 나올 때 너무 제격이에요. 돌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때 이 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애매한 곳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가를 때 흙이 더 박자를 좀 맞춰주는 수법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 차라리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흙도 이런 데 붙이기가 애매한데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교환을 해놓고 손을 뺄 수도 있고 다섯, 교환만 해두고 손을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어놓네요. 자, 무난하고 두텁게 이어뒀습니다. 이렇게 이어둬도 다음에 여기 한 칸 뛰면은 막히기 때문에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다면 흙도 뭐 어차피 여기를 붙여 나오던지 해야 되는데요. 백은 이제는 뭔가 좀 가볍게 둬야 돼요. 여기도 이런데 백돌이 있어서 여기가 좀 하나 받아줘서 30초. 완벽한 집이 되면 이곳을 두고 싶은데 지금은 네, 그냥 가볍게 하나 젖혀놓고 뭐 이쪽을 차라리 둔다든지. 여덟, 아홉, 열. 세 네, 번 상변 남았습니다. 쪽 입구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상변에도 한 10집 이상 확보가 되면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여기서 뭐 이곳을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칸 띄어서 콕 막히는 건 너무 아프죠. 네. 붙일 것인지 혹은 그냥 한 칸으로 뛰어들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걸까요? 이렇게요. 네. 이러면은 백도 여기를 늘지는 않아요. 이런 곳에서 보통은 뭐 호구되는 곳은 급소다 그래서 이렇게 느는 자리가 좋지만 지금 이렇게 늘면 오히려 쌍립 써서 이쪽으로 다섯,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뛰는 것보다는 붙이는 게 뭔가 상대에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넣을 때 이쪽도 사실 좋은 자리고 여기 이렇게 하나 지켜두는 것도 커요. 상당히 지부로 크죠. 네. 30초. 하나, 이게 이제 발빠른 수법인데 상대가 이런데 젖히고 막을 때 일곱, 이런 식으로 붙이면 그게 좀 문제예요. 그쪽이 좀 신경이 쓰일까요? 백은 늘었는데요. 약간 좀 이도저도 아닌 수인 것 같아요. 흙이 만약에 이런데 돌이 놓이게 되면 여기 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뭐 한 점은 잡았다 뿐인데 이쪽에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흙이 지금 백이 이렇게 후수로 여유롭게 늘어야 되는 장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흙이 뭐 하나 받아주면 좋은데 30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여기 젖히고 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섯, 마땅한 응수가 있는지. 여덟. 우상기로 손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수단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비슷한가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이쪽을 젖히고 붙이는 거를 더 좋게 봤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그쪽으로 두나요? 그러면 이곳을 두면 좀 비슷한데요. 이쪽을 젖히거나 이쪽을 넣는 게 보통이 아닐까 싶고 이렇게 둬서 만약에 젖히면 네. 그냥 막아요. 그러면 차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을 끊어먹으면서 두게 되면 요돌과 요돌의 교환이 흙이 너무 악수라 이 모양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두니까 치받아 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 젖히면 여기는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둘, 이를 끊을 수도 있고 다섯, 이쪽을 2단 젖힐 수도 있어요. 네. 자, 권주리 선수 젖혀갔습니다. 아, 여기서 어떡하죠? 백이 마땅한 수단이 없어 보이는데요. 백도 뒤쪽을 막을 수 없다면 실리로 상당히 손실을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막지 못해서 뭐 이런 데 두고 이렇게 두는 건 집으로 너무 손해죠. 여기 간격도 약간 중복이고 네. 이거 젖히는 거 선수로 당하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30초. 하나, 아, 여기 둘, 찌는 수는 어땠을지. 다섯, 자, 진행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뭔가 지금 초읽기 하나를 보냈다는 건 김혜민 선수도 아, 뭐가 좀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젖히면 막아야 되는데 네. 무타임으로 지금 그 다음 수를 흑의 다음 수를 예상해 보면 백의 다음 수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이걸 젖히는데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흑이 붙여갔을 때 좀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음 수를 한 수 한 수 좀 예상을 해볼 때 일곱, 흑보다는 백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고요. 여기서는 2단을 젖힐 수도 있고 여기를 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끊는 건데 네. 지금은 2단 젖힘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 백은 어떻게 응수할까요? 여기서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네. 사실 단수 치면 이거 잡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느는 것을 30초. 당하기는 하지만 여기를 호구 치고요. 그럼 여기를 늘 때 이쪽을 씌워가게 되면 이 석점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너무 괴로운가요? 위험하죠. 물론 여기는 쭉 늘면서 다 깰 수 있지만 이 석점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권주리 선수 2단으로 젖혀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끊는 것보다 2단 젖힘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백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귀 한 점을 끊는 수 말고는 떠오르는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끊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상한 그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에서 흑이 당연히 단수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수를 치면 백도 이제는 이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석점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백도 한시름 덜었는데 문제는 여기를 호구 칠 때예요. 그럼 백이 여기를 둘 수는 없죠. 이거는 여기를 단수를 맞게 되면 흑이 이쪽을 다 둔 거기 때문에 이건 백이 불만이고 여기를 호구 치게 되면 무조건 이 석점이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여긴 빠져야 되는데 이제 흑이 여기를 씌워갈 그곳이요. 그거는 조금 호구 치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닐까요? 이거는 끊을 때 조금 애매해요. 이걸 때리는 건 단수를 맞아서 이거 패는 뭐 천지대패라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여기를 이렇게 때릴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를 축으로 잡힐 수는 있는데 여기를 뛰어나오게 되면 한 수를 더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백도 여기 막으면서 연결이 되니까 네. 요 끊어 잡은 수로는 호구 치는 게 약간 더 낫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았네요. 자, 양호구로 지켜두는 것이 조금 더 두터운 느낌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권주리 선수는 한 점을 끊어갔고요. 자, 이제 이 장면입니다. 백이 여러 가지 수를 좀 고려를 해보게 되는데요. 때려야죠. 예. 자, 따냈고요. 흑도 축이 되니까 네. 뭐 잡아야 되겠죠, 그래도. 예. 그런데 단수 치면 백이 한 칸 뛰는 자리가 한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자리를 흑이 반대로 가보면 어떨까요? 이 자리요. 네. 뭐 이 자리도 좋기는 좋은데 백이 일단 눈 딱 감고 여기를 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고 이 석점을 잡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나오던지 하더라도. 그리고 백이 여기를 하나 더 놔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으면 이제는 이 석점이 약한지 이 석점이 약한지 잘 모를 정도로
흙은 또 여전히 한 수 더 가했어야 되는 부담도 좀 있고. 이건 선수죠. 여기 요거 하나 단수 맞는 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기는 둬야 되고, 네. 또 뭐 여기가 좋기는 하지만 여기 단수는 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백이 뛰어나올 때 이때가 어렵죠. 뭐 이런 식으로 능률적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뭐 백이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 여기 거의 막혀 있는 형태라 뭐 이렇게 하고, 사실 아까부터 백이 이제 가일수로 하지 않았던 이쪽 방면을 셋, 넷, 다섯, 어떻게 둘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나요? 이거 좀 약간 여덟, 속수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한 점을 단수 좀 이상해 치지 보이는데요? 않았습니다. 여기요? 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축머리를 다 하는 게 싫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걸까요? 약간 좀 느슨해 보이는데요. 자, 권두리 선수 한 칸으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백의 그래프가 약간 올라갔고요. 예, 백이 여기를 뛰어나오면 난 축으로 안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를 둘 수 있다.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을 밀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백도를 갈라가겠다는 뜻이고, 권두리 선수는 한 수로 해결을 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김혜민 선수가 아래쪽에서 파고드네요. 예, 계속해서 백도 이곳을 두어가는데, 글쎄요, 이제는 뭐 이런 데 둘 때도 만약에 이렇게 둬서 다음에 끼워서 잡히더라도 이렇게 석점은 중앙을 급소를 맞아서 잡히는 형태보다는 좀 더 낫거든요. 흙이 이렇게 나중에 잡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맞춰 친다든지 하게 되면은 좀 활용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 자리 좋아 보입니다. 권주리 선수도 아까 그냥 여기 둘까 뭐 어디 둘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를 그냥 무난한 수를 선택한 건데, 김혜민 선수가 좀 더 욕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요 돌과 요 돌의 교환은 그래도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곳을 간 것 같아요. 네. 자, 어쩌면 권두리 선수가 원하는 그림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듯 보입니다. 그냥 둔 거보다는 이득을 봤으니까 네. 뭐 속으로는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도 붙여서 중앙으로 머리를 좀 내밀고 있고요. 그런데 흙이 미리 놓여있는 돌들이 상당히 두텁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뭐 곳곳에 흙돌이 좀 많죠. 일단은 백이 타개를 하는 입장인데 타개를 하더라도 고생은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일감은 젖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젖히고 30초, 하나, 백도 이제 옆으로 넣을 거고요. 넷, 여기서 여기가 급소이기는 한데 일곱, 여덟, 여기를 지금 두어 갈지, 급소 자리는 항상 두고는 싶은데 백도 뭐 받아주면 당연히 둘 텐데 뭔가 상대가 반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중앙 쪽에서 젖혔습니다. 여기를 두면 30초, 하나, 여기를 치받을 수도 있을까요? 넷, 이렇게 다섯, 두면 여섯, 그냥 일곱, 무난하게 여덟, 아홉, 이렇게까지 해서 안형을 좀 벌어놓고 상대의 안형도 좀 뺏어놓고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이 한 점도 어느 정도 제압하는 뭐 이런 그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흑으로서는 좀 여러 가지 장면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권은 어찌되었든 흙이 좀 가져간 느낌이 있네요. 둘, 흙이 상변을 공격하면서 바둑을 두텁게 만들고 넷, 이 석점과 이 넉점을 갈라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일단 급소를 두어갑니다. 그냥 손 빼는 건 안 되죠. 치받아서 끊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손을 빼고 싶다면 일단 여기는 치받아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이으면 이때 어떻게 두나요? 여기 끊는 것을 놔두고 이곳을 그냥 쭉 빠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끊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두고 여차하면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두 집 나고 살거든요. 예, 일단 그곳은 치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을 때 끊기는 게 기분 나쁘다고 판단한다면 여기를 붙일 수 있고 끊겨도 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여기까지 한번 빠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는 정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백도 치받았고요. 자, 과연 김혜민 선수가 어떻게 오늘 판을 풀어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권주리 선수가 좀 생각을 한 건 이게 쌍립을 이으면 완벽한 모양인데 이런데 밀 때 돌이 힘이 없으니까 네. 혹시 이수로 여기를 잇는 건 어떻게 되나 이걸 좀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 끊기는 게 좀 남아 있어서 흙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쌍립으로 단단하게 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백이 어려운 장면이에요. 최강수는 이수고 가장 무난한 수는 이수고 하나, 둘, 이건 한 중간쯤? 예. 네. 김혜민 선수의 기풍이라면 왠지 중간을 선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췄어요. 중간이에요. 맞췄습니다. 자, 무난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흙이 당장 끊는 건 이건 뭐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둬야 되는데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여기를 두면 넘어가는 건 단수 맞아서 안 되고 여기 둬도 단수 맞아서 안 되죠. 아, 그럼 당장 끊기지 않으니까 나 네. 여기를 받을 필요 없다. 하나, 그 뜻이고요. 둘, 흙은 여기서 넷, 어차피 끊지 못할 바에는 이 붙이는 거 안 당하려고 여기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오, 네, 그 자리에 향합니다. 그럼 이제는 끊기면 넉 점 잡히면 뭐 최소 20집은 넘으니까 100도 여기를 하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 뭐 이제 이곳을 늘어서 이돌을 압박을 하면서 어찌됐건 흙은 이돌이나 이돌이나 이돌 세 개를 놓고 뭐가 엮어 가야 됩니다. 자, 안영의 급소의 흙이 돌이 놓였고요. 셋, 백도 연결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여섯, 일곱. 인공지능 그래프는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예, 뭐 글쎄요. 백은 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흙은 일단 흙의 입장에서 또 본다면 바둑을 뭔가 곰마 세 개를 어떻게 엮어가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흙이 뭔가 공세를 취하고는 있는데 이 공격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공격 네. 잘못하다가 셋, 예, 망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공격이 정말 어렵거든요. 많은 공격적인 기풍을 가진 기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기도 하고요. 기사들이 타개하는 쪽을 훨씬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타개가 쉽죠. 타개를 하는 입장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일단 집이 많은 거예요. 타개가 잘 되면 바둑이 유리해지니까 공격은 삐끗해서 잘못 공격하는 날에는 집 부족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공격을 해서 이득을 못 취하게 돼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김혜민 선수 바로 나오지 않고 뭔가 좀 자세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수는 두어지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냥 나오게 되면 두드려 막힐 수가 있으니까 뭔가 교환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걸 연구하겠다 그 뜻인데요. 네. 흙도 지금 손 뺄 수는 없어요. 백에게 이 자리를 당하면 안 되죠. 30초. 그러면 하나, 뭐 여기를 젖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넷, 젖힐 때 백도 요 한 점을 다섯, 버릴 수는 없고 여덟, 뭐- 아홉. 그쪽으로요. 그, 근데 그거는 백이 여기를 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맞춰 쳐가거든요. 이걸 맞춰 칠 때 흙도 좀
돌 모양이 약간 사나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쪽으로 두는 게 보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약간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맞춰 치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둬서 괜찮다는 건가요? 30초.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셋, 넷, 그럼 다섯, 백도 여기를 여섯, 그냥 일곱, 보류한 채 더 네. 이상 응수를 하지 않고 백은 살아 있으니까 열. 이렇게 두 번 해놓고 남았습니다. 뭐 이런 데를 확 막아가는 건 어떨까요? 막아서 좀 봉쇄만 된다면 백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흑도 그냥 여기 1점 불사를 외칠 때가 문제죠. 네. 흑이 어떻게든 연결을 끊어올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건주리 선수가 이 우상기 쪽에서 빈 삼각으로 행마를 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붙이긴 했는데 방향이 반대쪽이었습니다. 네. 자, 건주리 선수 상당히 좋은 바둑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진행이 펼쳐질까요? 김혜민 선수 안쪽에서 붙여갔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한국 여자 바둑리그 10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올게요. 오연승 대 3연승, 팀 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예. 백이 이 돌을 버림돌로 해서 이렇게 막겠다는 건데 흑이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여기를 뒀고요. 여섯, 백이 여기를 끊었는데 사실 여기를 먼저 찔러보는 것도 사실 하나 방법이었거든요. 이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막으면 무조건 여길 끊겠다는 얘기 같아요. 네. 여길 끊지 않고 다른 곳을 두는 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끊을 때 어떨까요? 예, 1구 김다영 선수, 김노경 선수는 김다영 선수가 약간 우세하긴 하지만 뭐 별 차이가 없는 네, 큰 차이는 아닙니다. 뭐 장고 1시간짜리 대구기 때문에 뭐 내용 바둑을 보진 않았지만 아직 멀었겠죠? 셋, 넷, 김다영 선수와 김노경 선수의 장고대국 아직 많은 수수가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잔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막는 수 예상이 됐고요. 건주리 네, 뭐 선수 끊어가겠죠? 무조건 끊겠죠. 뭐 거기를 끊지 않고는 안 되죠. 네. 하지만 이 흑의 모양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흑은 여차하면 이쪽으로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돌에는 그 사활의 영향이 없고 이 돌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여기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하나, 끊어야지만 이 돌과 이 돌과 이 돌을 뭔가 어떤 돌 하나는 뭔가 노릴 수가 있죠. 자, 끊어갔습니다. 저는 백이 여기 끄는 걸로 이쪽을 먼저 한번 밀어보면 어땠을까? 네. 좀 그게 좀 아쉬우신가요? 백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끊어서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렇게 나가지를 않고 뭐 이쪽을 막아서 이렇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맞춰 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끊을 때 둘, 마땅한 수단은 별로 없거든요. 아, 별다른 수가 예. 없을까요? 일곱, 이제는 백이 이제 아홉. 타결을 해야 되는데 늘 때 여기 붙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를 뛰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이곳을 그냥 쭉쭉 밀어가면 이런 식으로요. 연결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30초. 연결은 할 수 있는데 셋, 요 점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흑이 사실 여기 둘 때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또 아홉.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요거 선수하고 나가면 요 끼우는 걸 노리면서 이쪽을 뭔가 갈라가는 네. 이런 행마도 있거든요. 자,
백도 그 자리는 빼앗길 수 없는 자리고요. 이제 흑이 어떻게 공격을 해 나갈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득점을 또 올려야 하거든요. 권주리 선수는 어떤 작전을 좀 그려보고 있을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돌이 상당히 이쪽 저쪽 좀 엷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백도 뭐 열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집이 많다는 거니까 네. 이것만 돌 세 군데만 상변이나 우변, 하변 쪽 돌만 잘 타개가 되면 흑이 덤이 부담스럽겠죠. 딱 봐도 흑이 이제 집이 우하기 쪽 모양이 제일 크기는 한데 돌이 덜렁 세 개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확정가도 아니고 네. 예. 흑도 집이 별로 없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권주리 선수의 선택은 밀어가는 쪽이었습니다. 백도 뭐 일단 늘어야죠. 예. 뭐 이런 행마를 했다가 쏙 들여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늘어야 되고 걔는 한 방 더 밀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가 이제 조금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백이 살짝 타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강은 이렇게 무식하게 들여다보고 나와 끊을 수는 있어요. 이거 완전 여기서 뭐 승부를 보는 수법인데 네. 이런 이렇게 진행이라면 어떨까요? 이게 여기가 너무 악수라 이렇게 두는 건 실전에서는 너무 겁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일단 하나 더 밀었죠. 여기까지는 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하고 여기를 그냥 나와서 끊어버리나요? 이걸 두면 아래를 그냥 푹 끊어서 아래쪽을요. 예. 이 돌과 이 돌이 잡히지만 않으면 결국은 돌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건 백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나와 끊는 수 아니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둬서 이쪽 뚫는 것과 여기 차단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둬도 일단 나와 끊어버려요. 이 단수는 눈물이 나지만 일단 두 점이 안 잡히게 되면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수는 제가 아까 얘기는 했지만 너무 악수교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끊겠다는 건데 단수치고요. 여기 돌 모양이 안 좋아서 여기서 백이요. 자, 흑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작전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둘, 여기 찍고 젖히는 것 때문에 다섯, 백돌도 타기는 될 것 같거든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김혜민 선수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김혜민 선수 마지막이에요. 김혜민 선수가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혹시 다른 그림 그려보나요? 여기 붙이는 수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음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둬도 여길 나와서 뭐 끼우던 끊던 네. 뭐 하여튼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무조건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초읽기를 하나 소비하는 건 글쎄요. 좀 아까울까요? 예, 초읽기가 약간 아까운데 마지막 붙입니까? 네, 잊지 않았습니다. 있는 수 말고는 오직 이 붙이는 수만이 있는데 글쎄요 이거 있고 나갈 때 여기 두고요. 여기서 흑이 이제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그냥 밑에 끊고요. 여기를 두면 다 챙기겠다는 뜻인가요? 여기까지요. 근데 이거 뚫어서 여기 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수 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건 여섯 점이 너무 위험하고 네. 일곱, 여덟. 여기서 때리면 단수 쳐서
이것도 좀 이것도 위험할까요? 예, 깝깝한데요, 백이. 이게 뭔가 뚫리는 형태가 딱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뭐 그렇죠. 저기 그래프도 이게 이렇게 뚫리니까 좀 많이 흙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뚫리는 이 형태 자체가 오히려 흙이 다음 수를 찾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셋, 넷, 다섯, 자, 하변의 수순이 진행될수록 네. 그래프는 흙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갔고요. 돌파당했습니다. 제가 초심자들한테 바둑 가르칠 때 뚫리지 말라고 뚫리는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둑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게 완전 뚫렸네요. 아, 물론 흙도 뚫린 형태지만 네. 백은 미생마기 때문에 이 석점까지 노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백은 이 하변 석점을 거의 버려야 되는데 석점 너무 큰 거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 자, 지금의 흐름이 백이 좋지 않다고 인공지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곱, 권주리 선수가 손길이 빨리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흙은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뒀는데요. 뭔가 여기 좀 안형을 확보하면서 흙의 사활까지도 좀 추궁해 보겠다 그 뜻인데 흙이 이렇게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백이 하나, 이렇게 두면 끼워서 끊어버리고 네. 다섯,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맞고요. 여덟,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놓으면 뭐 여기 두면 여기 두고 여기도 선수고 이 백돌도 못 살아 있어서 약간 곤란해 보이는데요, 백이. 자, 권주리 선수는 아래쪽을 막았습니다. 그냥 막았어요. 근데 그냥 막으면 백이 일단 여기를 둘 텐데요. 이때 그냥 확 넘어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백도 마지막. 치받아가지 않을까요? 둘, 이렇게요. 셋, 그럼 이제 빈삼각으로 끊어야죠. 이 칩하는 건 안 끊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늘고 여덟, 그럼 여기를 살 때 뭔가 이런 데 넘기만 하더라도 여전히 백이 괴롭다. 뭐 이런 권주리 선수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여기 뭐 넘어야죠, 여긴. 넘어야 돼요. 뭐 이런 데 두는 건 이게 완전히 돌이 급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빠지거나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젖힐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넘는 것은 거의 절대로 보여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넘었습니다. 백의 이 다음 한 수 한 수가 굉장히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아예 흙 쪽으로 예, 기울었고요. 거기까지 넘게 되니까 뭐 거의 까만색 분이 안 보이네요. 김혜민 선수의 표정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초반부터 권주리 선수가 상당히 단단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요. 넷, 다섯, 이런 것들이 중반 전투에서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예, 뭐 크게 이상한 수가 안 나왔죠. 예, 무슨 이 속기 바둑에서 보통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따금씩 뭐 약간 이상한 수가 나오는데 방향착오가 나온다거나 지금은 오늘 바둑 내용은 별로 그런 데는 안 보여요. 네. 자, 권주리 선수 이번 시즌 5승 3패를 기록 중인데요. 장고대국은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모두 속기대국 출전입니다. 뭔가 속기가 딱 체질에 맞나 봐요. 각 팀마다 좀 장고색 그리고 좀 속기색을 띠는 선수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선수들이 뭐 넷, 다섯, 여섯, 특히 속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좀 간혹 있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주리 선수는 확실한 속기 자원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백도 이 귀는 거의 살았어요. 왜냐면 여기 단수가 선수라 막더라도 이렇게만 두더라도 100% 살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흑도 이제 이곳을 넘는 거고, 그럼 백이 이걸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해 득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잡힌 이 흑집이 늘어난 것이 21, 두세 집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 원래 요 네, 다섯, 요거 하변 쪽에 약간의 이제 백 모양도 있었고, 여덟, 그 하변의 약간의 백 모양은 이 뭐 백의 귀와 비슷하게 치더라도 여기 집 대 여기 집인데 지금 여기까지 뚫었거든요. 이렇게 뚫으면서 여기까지 좀 집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아,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예, 백은 뭐 여기 이한수밖에 없고요. 네. 이렇게 해놓고 흑은 여기를 뭐 붙여서 두겠다는 거죠. 백의 이 한 칸 뜀이 오더라도 흑은 연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다섯, 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여덟, 둬도 여기 막는 게 절대 선수라 여기 두는 게 사실 약간 무리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요 교환이 흑이 먼저 손이 오면 모르는데 백이 먼저 손이 오면 뭐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탈출은 할 수 있는데 모양이 벌써 사놨거든요. 네. 요 한 점을 제압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30초.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자, 붙이는 자리는 불가피했습니다.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좀 안에서 해결을 하고요. 이 중앙 돌파는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근데 백이 이걸 선수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약간 욕심일까요? 놀부심보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 이렇게 이거 뭐 막는 거는 선수가 됐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도 네. 여기도 선수 아닙니까? 뭐 여기 두면 이게 사활 자체가 도저히 두 집 나는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 갈랐는데요. 단순히 사는 것으로는 여의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흑이 여기 막는 건 선수고 백도 이제 공배를 무조건 꽉 채워야 되고요. 흑이 끼우면 여기를 치받아서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둬도 하나, 여길 끊으면 네. 이 돌이 옆으로 놓여져 있는 건 그냥 다섯, 단순하게 둬도 수상전이 흑이 빠를 것 같은데 아홉, 오, 그냥 그렇게요. 뒤쪽으로 어차피 물러섰습니다. 살면 되니까 네. 이제 여길 두더라도 요거 막고요. 요거 들여다보고요. 툭툭 찌르고 들어가면 이게 뭐 흙도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백이 이 찔름을 당하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수가 없네요, 막상. 그냥 마지막. 이렇게 넣는 게 막상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막아놔야 되고요. 백도 공배를 꽉 채워야 되고 흙이 여기서 요거까지 하나 막아 놓을지 아니면 그냥 여길 들여다보고 뚫을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권주리 선수의 이 물러서는 선택이 좋아 보입니다. 일견 모양으로 보기에는 백이 꽤 위험에 처한 30초. 모습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단순히 귀를 받아서 곤란하다면 먼저 좀 사전 공작을 해볼 수는 없을까요? 요쪽이요. 네. 이게 집이 이게 뚫어서 하나 잡히는 여기가 남아 있는 게 너무 큰 자리거든요. 5, 10, 16, 20, 26집짜리가 남아 있는데 여기를 근데 이 백돌도 못 살아 있는 상황이고 여차하면은 여기 수를 내려면 이 단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어딘가 수를 내다가 여기 콩 막히는 순간 백이 수가 몇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찌르고 뭐 이렇게 둬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별게 없는데요, 백이? 뭐 이렇게 찌르고 받아주면 백이 좀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찌르고 나서 둘, 셋, 뭐 이렇게 둘 때 마땅한 수가 있을까요? 흙이 여기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둬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은 여기를 둘 때가 밀면 여기 단수 치는 걸로 완벽한 형태가 돼버려요. 여길 둬도 여길 끊어버리면 이쪽을 둬도 먼저 찔러놔도 안 되죠. 회돌이니까. 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최대한 버티는 수법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이쪽을 둬서 그냥 수상전으로 가는 것도 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백도 뭐 여기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섯, 다른 수는 안 보여요. 여덟, 아홉. 자, 위쪽을 먼저 젖혀서 물어봅니다. 이게 가장 흙으로서도 좀 어려운 수일까요? 아니에요. 이거요. 아닌가요? 여기를 단수 치고 네. 여기를 뚫게 되면 여기서 다음이 없어요. 끊는 건 있는 순간 석점이 잡혀요. 그냥 계속해서 단수라. 그러면 이 모양에서 여길 둔 수밖에 없고 여길 찌르면 네, 다섯, 여섯, 이걸 넘어야 되는데 아홉. 근데 이 형태는요. 마지막 흙이 여기를 이 젖히는 이 형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를 백이 두더라도 이제는 이 돌이 또 너무 위험해요. 이런 거 넉점은 사실 지금 큰 의미가 없고 이쪽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잡히는 것도 남아있고 네. 이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권주리 선수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쪽으로 단수 치고 여기 뚫는 수가 가장 간단하면서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여섯, 일곱. 수법일 것 같아요. 네, 가장 확실한 수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수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연장책을 썼죠. 뭐 저기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흙이 지금까지 상당히 반면 운영을 잘 해오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실수하면 치명타가 될 수 그럼요. 여기 있거든요. 뭐 예, 아무리 잘 두면 뭐 합니까? 이게 이런 접전에서 한번 삐끗하는 날에는 그냥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네. 자, 정확한 응수가 필요한 장면이고요.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고 돌파하는 수가 가장 좀 정확한 응수로 보이고요. 다르게 흙이 좀 응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뭐 수상전을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 근데 수상전은 이 뭐 좋은 수 나쁜 수를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엔 이 마지막 초읽기에서 여덟, 아홉. 그 수를 선택했거든요. 이건 수상전을 하겠다는 건데 네. 선악을 떠나서 흙이 좀 흙도 떨린다는 모험이에요. 거죠. 모험이에요. 지금 뭐 바둑이 괜찮은데 이 수상전이라는 건 너 죽기 아니면 너 죽는 거 아니면 나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완전히 그냥 승부를 보자는 건데 유리한 쪽에서 약간 떨리죠. 네. 수가 확실히 보이면 몰라요. 근데 과연 수를 확실히 보고 둔 건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둘, 이렇게 해서 넷, 여기를 찌르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지금 서로 초읽기에 몰려서 뭐 시간 연장책을 쓰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곳을 두고 여기를 백이 연결을 하고요. 두고 흙이 여기를 둘 때 이곳을 둬서 여기를 뚫는 걸 허용하게 되면 혹시 유가무가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두고 네. 넷, 그냥 단순하게 여섯, 한번 일곱. 수를 여덟,
조여보죠. 뭐.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된다면 네. 하나, 둘. 이거는 유가무가죠. 이건 딱 10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흑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 100은 네 수죠. 여기는 100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수 대 다섯 수로 잡혔어요. 아, 그러면 여기를 둘 때 일단 100도 여기를 이어야 돼요. 마지막. 그렇게 버텨야 할까요? 셋, 넷, 다섯, 요것도 어렵네요. 일곱.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별다른 수가 없다면 흑도 수로 좀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자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찔러서 혹시 일선의 맥점 같은 걸 보고 있나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뿅! 네, 뭐 이런 거 생각하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넘어가 주면 좋은데 가만히 늘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아, 여기는 어차피 이쪽으로 다시 떡 치면 되니까. 다섯, 일곱. 그렇네요. 아홉.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이걸 100이 넘어가 주면 이 한 칸 뛰는 맥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늘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권주리 선수 이 느는 수는 순간적으로 못 봤어요. 좀 놓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단수를 치고 하나,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이게 자충이 걸리면서 아홉. 흑이 수가 더 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수상전으로 100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상전으로 진행을 한다면, 예, 100이 안 돼요. 오히려 네. 한 수 더 흑이 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네 수, 다섯 수, 한 수 차이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한 수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한 수가 늘었어요, 흑이. 둘, 셋, 뭐 수수는 그냥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해서 일곱, 아까는 흑이 여덟, 다섯 수였는데 지금은 여기가 여섯 수가 돼 있어요. 여기를 100이 이어야 되니까 하나를. 네. 정말 권주리 선수가 이 일선으로 내려서는 수에 대해서는 좀 놓친 것 같아요. 예, 지금 뭔가 시간 연장책을 쓴 걸로 봐서는 놓쳤는데 지금 생각을 조금만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오히려 이걸 키워서 단수를 치는 순간 단단수가 다 선수가 되는 순간 여기가 자충 형태라 한 수가 더 늘거든요. 네. 지금은 김혜민 선수 여기 넘어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지금이 기회일까요? 오히려 더 버텨가네요. 김혜민 선수 중앙 이 쌍립으로 받았습니다. 예, 이 쌍립으로 받은 건 의미는 있어요. 여기를 이제 나가는 수가 또 성립이 돼요. 권주리 선수 괜한 이걸 봤으면 모르는데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뚫어서 그냥 돌리면 마지막. 하나, 둘, 간단하거든요. 그 길이 가장 알기 쉬울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중앙 쪽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건 이렇게 치면 권주리 선수 이 돌리는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여기를 밀었고요. 100도 뭐 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수 없습니다. 아예. 넷,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이렇게 패를 하는 건 있어요. 때릴 때 팩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거 때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팩감이 문제인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분명한 건 흙이 복잡해졌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폐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 가고요. 흙은 일단 한 번만 굴복시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때려서 어딘가 팩감을 써서 백이 받기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일단 이 돌이 살아놓고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뚫고서 뭐 속점 잔짜는 팩감 쓰면서 여기 수상전하는 팩감 쓰면 되거든요. 일단 백도 여기서 굴복을 당해서는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흙이 절대 팩감을 써야 되는데 둘, 셋, 넷, 자, 권주리 선수 어떤 팩감 사용할까요? 요런 팩감? 여덟. 그거요. 자, 중앙을 먹여 쳤습니다. 그런데 백이 폐를 해소를 하면 해소를 하면 이걸 때려서 네. 요거 잡히는 게 남아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흙이 다음에 여기를 막상 쭉 빠지면 이 대마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이제 맛보기 아니냐 그거고요. 여기서 이어서 때리고 둘, 셋, 바꿔치기라는 건 그래도 크겠죠. 이거 잡히는 것도 귀에 잡히는 것도 남아 있으니까. 네, 김혜민 선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한시름 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루 칠 수도 있네요. 일루 쳐도 백은 못 때리죠. 뒤로 치고 막으면 다 잡히니까. 그럼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 단수를 쳐서 백이 이걸 때리게 해놓고 뭐 악수고 나발이고 없죠. 그냥 여기 단수 쳐서 이 두 점만 먹으면 여기가 다 잡히니까 이거 뭐 6점 죽고 연결하는 것 정도. 여긴 둬도 요거 일선에 빠져서 따로 살면 되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백이 좀 곤란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뭐 팩감이 없어요. 팩감이 없어요. 지금은 뭐 어디 팩감도 안 되죠. 이걸 때려버리는 순간 이게 다 잡히니까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제시한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식하게 단수 치는 팩감을 쓰면 다섯, 이쪽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럼 이곳을 받아서 여덟, 이걸 만약에 때리면 여기를 넉 점을 잡아도 해소하고 이거 잡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할 때 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 돌이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두 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까지 다 집이에요. 이게 중앙으로 시꾸로 관통이라 그러죠. 이게 잘못하면 중앙으로 시꾸로 관통이 될 것 같아요. 요석 2점을 흙이 가져간다면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글로 쳐버리죠, 그냥. 이때 백이 곤란한데요. 예. 때릴 수가 없고 오직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절호의 한 패가 딱 남아 있어요. 절호의 한 패. 백에게 좀 패색이 드리운 장면입니다. 김혜민 선수도 좀 한숨을 내쉬고요. 일선에 이 내려서는 수 김혜민 선수가 찾아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권주리 선수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얼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착점이 벌써 시간 연장책을 막 쓰면서 뒀기 때문에 느는 수는 못 봤는데 만약에 여기 끊었을 때 그냥 이렇게 잡았다면 그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돌리는 수를 못 봤다면 막 뭔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의 입장에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게 또 김혜민 선수로서는 예, 뭐 불운이라면 불운일 수 예,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걸 이렇게 그냥 단수 치는 패를 쓸 때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흑에게는 절호의 팩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백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거 2점을 잡히자니 여기가 다 잡히고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오직 이 수밖에 없는데 흑이 해소를 하고 하나, 여기를 두더라도 셋, 뭐 이거를 다섯, 지금은 이걸 뚫지 않고 그냥 이걸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이렇게 주니까 이건 오히려 흑의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죠. 뭐 도저히 이 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할까요? 이제 일단은 백이 여기를 두겠죠. 여기 귀를 살리면 네. 흑도 뭐 이거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를 있는 건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거 뭐 해보는 의미가 없어서 이게 또 후수한 집 형태인데 네. 도저히 할 수는 없고 뭐 여기 어디 삭감 가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상변 백도를 버리고 좀 개가를 맞춰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흑이 또 지금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여기 한 수 둬서 마지막 잡히더라도 뭐 이런 데 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집이 글쎄요 19 곱하기 5는 95집이죠. 예. 이게 딱 봐도 한 5선 이상 선이 옆으로 5개는 될 것 같아서 근데 일단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살아났고요. 뭐 일선에 빠져서 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사네요. 그냥. 네. 자, 이것으로도 흑의 마지막 형태는 완벽합니다. 둘, 셋, 넷, 백이 뭐 기껏해야 이런 정도일 것 여섯.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흑은 뭐 응수 안 하고 뭐 이렇게 두겠죠. 그냥 적당히 잡겠죠. 백이 뭐 집이 백이 사실 이거 살면서 얻은 게 뭐 여기 뭐 열 몇 집인데 이게 뭐 잡히면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여기 하변까지 다 잡혔기 때문에 네. 이 하변에서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흑이 포인트를 크게 올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과적으로 이 하변도 잡고 상변도 잡는 그림이 흑으로서는 만들어졌고요. 김혜민 선수가 계속해서 좀 얼굴을 감싸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사실상 바둑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뭐 흑이 적당히 뭐 그냥 뭐 이런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지어도 제가 지금 언뜻 해봤는데 이 이어지는 집이 90집이 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거의 둘, 100집에 달하는 수준일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100집은 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안 세봤는데 여기 뭐 20집, 25, 35, 45, 뭐 100이 뭐 여기 30집 쳐줘도 55라 뭐 아예 뭐 마지막 하나, 둘, 셋, 권주리 선수 다섯, 상대 팀 여섯, 주장을 일곱, 여덟. 꽤 괜찮은 내용으로 뭐 거의 승리 직전에 와 있고요. 확실히 그 컨디션이 괜찮나 봅니다. 이 지금 팀에서도 개인 성적이 이제 가장 좋고 오늘 바둑 내용을 보더라도
크게 뭐 이상한 수도 없고요. 네, 크게 흔들림도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속기에서 뭐 잘 둔다는 표현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잘 둔다는 게 이렇게 속기에서 큰 실수가 맞아요. 없으면 잘 두는 거예요. 둘, 셋, 넷, 권주리 선수 최근 3연승 중인데요. 이 승리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이 강지수 선수, 박지연 선수 그리고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혹시 그 강지수 선수랑 둔 바둑이 대역전승이었나요? 아, 그 바둑은 이 보령머드의 강다정 선수가 아닐까 그런가요? 싶은데요. 그 바둑을 또 힘겹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을 권주리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지현 선수도 이 서귀포 출신의 이지명이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가 또 최근 좋은 모습 항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김혜민 선수 좀 괴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권주리 선수 오늘 상당히 좋은 내용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바둑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둑은 현재 권주리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수 거북선의 주장 김혜민 선수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데요. 여덟, 아홉, 자, 권주리 선수가 좌하기 쪽을 밀어간 장면에서부터 김혜민 선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힘드니까 변화 일으키는데 권주리 선수 상대를 안 해주죠. 자, 어떻게든 흙을 차단해가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안전하게 둔다면 이렇게 둬도 되고 사실 지금 여기 뚫어도 누가 누구를 잡으러 가는 형태인지 모를 정도로 백돌도 엷어요. 자, 김혜민 선수가 승부수를 마지막 던졌습니다. 하나, 권주리 선수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적당히 두죠. 뭐 최강으로 둘 필요는 없죠. 네, 비교적 안전한 길로 향합니다.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편이 더 싫을 수 있거든요. 예, 무조건 어떻게 이 흑돌을 품 안에 넣어서 다 잡으러 가는 형태가 돼야지 뭐 어느 돌 하나라도 살려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잡아도 개가가 잘 안 될 것 마지막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수 거북선의 입장에서는 이 주장인 김혜민 선수가 무너진다면 승부 오늘 상당히 어려운 흐름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권주리 선수는 여수 거북선 입장에서 보면 상대팀이 3장인데 주장이 진다면 마지막 팀 승리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셋, 넷, 또 몰라요. 근데 또 이 리그가 보면 일곱, 여덟, 아홉. 흙이 너무 두터워서 틈을 찾을 만한 곳이 없네요. 자, 백은 어떻게든 좀 틈을 찾아보려 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시 한번 승부수입니다. 근데 흙이 지금 그냥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를 그냥 맛보기로 하면 되니까 어렵게 둘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흙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자, 그 자리가 좋아 보입니다. 백이 노려볼 수 있는 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여길 끊어서 뭐 어떻게 여기랑 여기 흙이 중앙을 받아주면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 흙이 둘, 셋. 예, 끊을 때 이 여기를 응수를 안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자, 권주리 선수 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구 김노경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다영 선수의 100번 그리고 김노경 선수의 흑번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판단이 됐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하변은 흙이 좀 돌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일단 누구들 차례인지 마지막 하나, 둘, 뭔가 느낌은 흙둘 차례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지금 100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길 밀었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받아야 되는 형태였나 봅니다. 흙이 이제 중앙을 어딘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정도 하나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흙이 중앙을 좀 경영해 나가는 그런 흐름의 예, 바둑일까요? 여기 흙이 좀 집을 만들지 않으면 백은 어차피 지금 여기 밀 거거든요. 여기 집이 커서 여기 중앙에 좀 집이 안 나면 흙이 집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앙이 좀 두텁기는 합니다. 자, 김노경 선수 상변 이 백돌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후 중앙을 행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리듬을 구해보는 걸까요? 자,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바둑 수수가 조금 더 진행되기는 했지만 흙에게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전이었다면 김혜민 선수가 이미 항복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백이 좀 괴롭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하지만 또 여자 바둑 리그 이 팀전으로 치러지고요. 게다가 김혜민 선수 또 주장이기 때문에 네,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전반기에 좀 부진하다가 후반기에 들어서 확 살아난 팀이라고 한다면 여수 거북선은 이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팀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역량이 뛰어난가요? 꾸준히 뭔가 성적이 좋으려면 팀 네. 선수는 계속 바뀌잖아요. 팀원들 간의 이 호흡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선수가 질 때 이겨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한 시즌만 놓고 보면 그렇죠. 음.
아, 네. 선수들의 이 손길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아서는 좀 예, 결과가 김혜민 나온 듯 선수가 합니다. 돌을 걷었죠. 예, 네. 여기 흙이 이으니까 던진 것 같아요. 자, 역시 우변에서의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양 팀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던 이 두 선수 간의 만남이었는데요. 자, 5연승 중이던 김혜민 선수를 꺾고 권주리 선수 4연승에 성공합니다. 김혜민 선수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요. 자, 연승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준희 선수 오늘 정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용도 정말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안정감 있는 내용을 보여줬어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3지명, 권준희 선수가 여수 거북선의 1지명, 김혜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 최근 3연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1국 장고대국 김다영 선수와 김노경 선수의 대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노경 선수가 저희가 이 상변 들여다보는 자리까지 살펴봤었는데요. 들여다본 것은 약간 과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쉬우니까 흙이 이 석점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김노경 선수도 여기까지 뒀죠. 일단 여기까지 둬야지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막으면 백이 어떻게 진행해 갈까요? 흙이 이제 이곳을 끊어서요. 이렇게 해서 빵 때리는 형태. 일단 돌림을 당하는 형태를 당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곳을 끊을 수도 있어요. 예. 그곳을 끊는다면 백은 어떻게 형수할까요? 이곳을 끊으면 여기를 잇고 이쪽 빵 때림을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자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냥 이런 장문 정도 이렇게 자세를 잡게 되면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또 별로 그렇게 얻은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프는 100이 좀 우세한 걸로 나오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네. 자, 김노경 선수가 이 상변을 들여다본 장면부터 백이 좀 손바람을 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생각 시간 면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시간을 정말 많이 남겨뒀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여유가 있네요. 자, 이제 흙은 어느 쪽을 끊어갈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뭐 두 가지죠. 뭐 이쪽을 끊는 게 있고 이쪽을 끊는 게 있죠. 이쪽을 끊는 건 좀 무리스러워요. 여기를 이으면 결국은 여기를 둬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돌림을 다 당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하나, 둘, 예, 셋, 뭐 이런 식으로 네. 두면 뭐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섯, 이 석점은 원래 흙이 잡는 입장이었고 이 돌을 공략하기에는 백이 듣는 게 많아서 이건 실패인 것 같고요. 예, 왼쪽을 끊었네요. 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가 놓이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히 5대5를 가리킵니다. 오히려 점점 흙 쪽으로 넘어갑니다. 흙은 지금 여기를 때려야 되고요. 백도 이렇게 두면 좋은데 이렇게 두면은 이걸 때려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잡을 때 여기를 때리는 게 막상 두터워요. 여기 젖히는 걸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이수는 안 되고 장문 정도인데 그럼 흑이 여기 입구자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백이 이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는 뭐 그래도 끊겨 있고요. 그래도 이 흑이 입장에서 이 백도를 좀 압박하면서 좀 애매하네요. 여기가 자충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날짜를 가면 이게 단수가 선수라 여기가 모양이 약간 좀 어설프고 밀잔이 어차피 젖혀가면은 좀 자충이라 30초. 하나, 둘, 여기는 구자 붙여야 되죠? 넷, 아, 먼저 끊어서 물어봅니까? 여기는 받아야 돼요. 이거 때리면 젖히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이어야 되고 뭐 여기 두겠죠? 예, 이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김노경 선수 이번 2020 시즌이 데뷔 시즌입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출전인데요. 6라운드 때 출전을 했는데 당시가 통합 라운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스튜디오 대국은 김노경 선수 오늘이 처음일 수 있겠네요. 있겠습니다. 예. 지금 흑이 여기서 큰 득을 받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그래프를 풀이해 본다면 여기서 큰 득을 본 게 아니라 여기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막는 자리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 자리를 흑이 차지하겠죠. 네. 결국은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살려고 한다면 넷, 이렇게 두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하나 뛰어야 될 것 같고 남았습니다. 여기 밀면 요거는 하나 아프긴 하지만 당해야 되고 백이 뭐 여기 하나 가일수를 해야 되고 가일수를 해도 100%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흑이 여기 벽이 있으니까 압박을 하면서 여기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여기도 뭔가 돌이 이런 데 오면 여기도 약간 좀 요 돌까지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거기까지요? 아, 그 자리 밀리는 게 싫었던 걸까요? 자, 김노경 선수 조금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와, 좌측 거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다가 부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만치는 않네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둬서 나와서 여기를 끊게 되면 여기 끼우는 게 여기 끊는 수로 자충이라 백은 지금 수가 양쪽 다 없기 때문에 막는 수는 잘 안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여기 나와서 끊어서 주위에 흑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찝겠다는 거예요. 네. 이 찝게 되면은 백이 흑을 봉쇄할 수가 없네요. 아, 양쪽 다 해결이 어려울까요? 근데 여기 미는 선택은 상당히 과감합니다. 자, 김노경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자, 김다영 선수의 입장에서는 반발하는 수단을 찾아보고 싶은데 모양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둬서 이렇게 키워서 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놓고 젖혀가는 그림이 모양은 좋거든요. 여기를 계속해서 손 빼고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데 둘 수가 없죠. 또 젖히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뭐 단수 치고 단수 치면 양단수니까. 네. 여기서 이제 백도 어려운데 뭐 이수의 선악을 떠나서 이런 형태에서 손을 빼고 여기를 밀 수가 있네요. 이제 거기 밀리는 게 아프니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미는 순간
순간 흙은 언제든지 둘 수 있는 수가 거의 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싫다는 거죠. 그 한 방이 아프다는 예, 판단입니다. 그래서 밀어버렸어요. 이 좌중앙 쪽에서의 이 수일기는 김도경 선수가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 반격이 없다면 결국에는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냥 받기는 싫고 네. 뭔가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둬서 약간 보태주더라도 흐름을 타고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혹시 뭔가 좋은 수 없나요? 그냥 이런 정도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백이 완생을 했거든요. 네. 그럼 흙이 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이걸로 여기를 입구자를 붙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단순히 흙이 좌측에서 붙여서 진행했더라면 백의 형태는 완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노경 선수는 이 오른쪽에서 밀어가는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상대팀의 이지명, 김다영 선수를 상대로 맞아 김노경 선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둑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